요즘에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 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찍었대요. 부산 마린시티에. 신고가를 찍었다. 부산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뭐예요? 얘도 금매인데 해운대 비치 뷰다. 그러니까 특수 물건이라는 거죠. 층수도 보면 굉장히 고층이고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는데 요것도 금매다 사실. 다른 거 보면 뭐예요? 56평형 17억 원대의 금매물이 있는데 20억 원대를 매수한 이유는요, 얘가 뷰가 좋은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거래 더럽게 안 되다가 갑자기 뜬 거요. 신고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아니라 특수 물건이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부산도 재건축 엄청 많이 띄웠죠. 특히 시장도 우리 집값 좀 띄워주세요 하는 시장 뽑았고, 대통령도 그렇게 뽑았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들썩들썩 맨날 들썩인데요. 그러다가 기대감 다시 들썩인다. 7월에 이랬었죠. 해수송 3대장 별들의 전쟁. 그러면서 막 완화해주니까 환영, 계속 환영만 하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이야기한 그 대책 자체가 환영이었죠.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공급 정책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공급 정책에 핵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요, 공급 정책 8사 대책이든 2사 대책이든 발표할 때 얼마나 많이 깠어요. 핵심이 없다. 뭐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정책은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언론에서 띄워주더라. 그런데 막상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재건축 완화 환영이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다. 그리고 환영하고 있고 기대감이 늘고 있는데요, 두 달 새 2억 떨어지고 쌍두마차는 4억씩 떨어지고 있더라. 남천동 부산의 핵심 동네죠. 오죽하면은 예전에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도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핵심 동네인데 어때요? 10억 2천에 거래가 됐다. 그 전에 12억 5천보다 2억 떨어졌고, 제목은 2억 떨어졌다고 쓰죠. 항상 이따위로 써요. 올라갈 때는 저가 대비로 많이 하면서. 그러더니 최고가 대비로는 4억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금매가 나와도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니 금매를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부동산은 불패라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 많이 떨어졌지만 1년 내 집값 하락 72%, 이거를 10년 내로 바꿨으면요, 대부분은 상승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60, 70% 정도는 상승한다고 본다. 부동산은 불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상황이냐?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DSR 규제에 대해서 자꾸 완화해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화가 될 수 없는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바젤 협약에 들어가 있는 바젤 3의 IFRS 9의 미래손실 대비는요, 현재 집값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파산 안 하고 갚을 수 있느냐, 요걸 대비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SR은요, 세계적으로 미리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바젤 3를 완전 늦게 도입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돼서, 문재인 정부도 너무 늦게 도입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서야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여파가 워낙 세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래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서울 아파트도요, 거래량 1000건대 나온 게요, 3달에 그쳤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확실히 1000건도 안 나왔죠. 그걸 보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된다. 여력이.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전에는요, 자산 가치 대비로요 해주는 LTV가 기반이었기 때문에, 물론 DTI도 있긴 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고, 그래서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대출금도 올라갔는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도 소득이 안 되니까 대출금이 올라갈 수가 없더라. 왜? 집값에서 LTV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40, 50%까지 줄였다고 하더라도요, 어때요? 소득 대비로 폭등했기 때문에 DSR 40%만 걸어도 LTV를 못 맞춘다. 작년 말 대비 LTV, 주담대 차주의 LTV는 47.6%가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50% 넘었겠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도 못 산다. 기본적으로 주담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출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 받쳐주고요, 거기서 DSR 다 쓰면 신용대출 이런 것도 못 받죠. 그럼 2금융, 3금융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이자 부담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지속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지속이 되면은 거품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거품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일본이 왜 무너졌어요? 일본 버블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무너졌다. 이딴 식으로 자꾸 지금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는데, 플라자 합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바젤 1 때문에 거품이 꺼진 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거품이 생긴 거고.
일본 버블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생겼어요.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플라자 합의는 85년에 있었고 85년에 엔화 가치가 2배로 폭등하면서 수출은 조금 안 되더라도요. 달러를 엄청 많이 바꿀 수 있었죠. 엔화 가치가 2배가 됐으니까 1달러 받을 수 있는 거 2달러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거품,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가요 옛날엔 미국 가치로는요 2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 땅값이요, 일본 땅 다 팔아도 미국 땅 다 사고도 남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세계적으로 막 10대 그룹 이런데 일본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거품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버블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망해서 부동산 거품이 꺼졌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85년에 플라자 합의에서요 그 뒤에 거품이 껴서 거품이 91년도에 꺼졌어요. 바젤 원 때문에. 지금 보면 어때요? 삼익빛이 4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온천동 럭키 여기도 한 3억가량 떨어졌죠. 그리고 호가는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이건 직거래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분위기다. 호가만 안 낮추고 있는 거고, 아직 저거 직거래니까 진짜 가격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불패시나 해수동, 아니 반포 대치 이런 데도 다 떨어지는데 아무리 해수동이라고 해도 강남보다 좋아요? 올라갈 여건이 많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해수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 할 게 아닌데 여기저기 거품을 다 쌓아놨고 그거 다 대출로 쌓았죠. 그러니까 특히 거품이 많이 끼인 지역일수록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전세도 마찬가지고, 전세는 임대차법 때문이 아닌 금리 탓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월세도 머지 않았다. 지금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잘 살죠. 조금은 더 자산이 많죠. 그 사람들이 월세로 가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요 전세 가격 떨어지면 월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 해제되면 올라요? 대구 보면 답 나오죠?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돼도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심리도 심리인데 사람들의 여력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이고, 지금은요 해제돼도 안 된다. 예전에 막 부산, 일산 요 세 군데 해제했을 때 오른 것처럼 안 된다. 묶어놓으니 꼴배기 싫죠. 그런데도 분양가는 전국 최고. 전국 최고 하면 미달 날까요, 안 날까요? 자, 1년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110만원 올랐죠. 제곱미터당. 84 기준이면 얼마예요? 8,940만원. 오를 이유가 있어요? 딱히 이유 없는데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어요? 원가 안 까고 원자재 올라가니 땅값 올라가니 이 난리 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남겨 쳐먹고 있다. 잘 될 리가 있느냐 앞으로. 지금 보세요. 매매가격 지수 하락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마찬가지이고, 부산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부산 집사라고 부산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지금 모든 구가 다 하락. 동요가 있죠. 파란 나라를 보고 왔니? 다 팔았죠. 전세 역시도 하락폭이 가팔라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첩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란 나라를 보고 있다. 자, 전세가율 여기 7월에 떨어진 거는 통계 변동이죠. 이것도 통계 변동이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은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다. 더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둘 다 하락 중이니까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가파르다는 거고, 갭이 벌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갭 투기꾼들은 망한다. 매매 수급 동향 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80대까지 떨어졌다.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요, 옛날에도 막 한파 시대 나올 때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느냐? 여력이 없으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거의 없다. 그 거의 없는 여력이 되는 수요조차도 그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DSR 적용이 되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경제 돌아가는 걸 잘 알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지금 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외지인 매매 거래량, 외지인들 엄청 많이 산다. 재작년이 끝이었죠. 이때 조정대상 지역 풀고, 그러더니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더니 지금은요 이때 대선 효과 나와서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엔 다시 떨어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도 마찬가지. 자, 아파트 거래 현황. 거래 많은 거 보면 뭐예요? 대부분 2억 이하 갭 투기 많이 들어갔죠. 저 거래량 중에서도 태반은 뭐다? 거래 금액 2억 이하. 그러면은 공시가격 1억 이하 갭 투기가 많이 들어갔다. 그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심부에 안 들어가고 다 외곽 지역에 거래되고 있는데 중심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곽 지역 박살나는 건 마찬가지죠. 자, 보면 어때요? 거래량 제일 많은 곳 1억 5천까지 나갔는데 1억 800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은 손해가 크다. 여기는 아직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매물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7,500에 거래했는데 7,000도 안 나가고 있다. 갭이 적고 전세가 올라가는 게 멈추니까 이것도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가격 나가는 거 보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든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든가. 근데 이 거래도요
자, 직거래 12억은 띄워주고 8억은 안 띄워주죠. 이 직거래 12억이 사기죠. 4월에 12억이에요. 왜? 두 건인데 8억 12억이면 8억으로 해야죠. 직거래 안 쳐준다면서요.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역시 가격 뚝 떨어진 다음에 호가 4월까지만 해도 아유 7억에 팔겠다. 근데 5억 6천, 5억 3,500. 호가도 계속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말할 것도 없더라. 이 두 건의 거래가 사기다. 아니면 뭐 특별하게 주가 다르다든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전세가 떨어지죠? 여기도 전세가 상승하다 멈췄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 떨어지든가 멈췄든가. 멈추는 단지들 같은 경우도 신규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전에 거래가 섞여 있는데 평균 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 갱신 비율이 좀 떨어졌다든가 해서. 매물이요? 늘어났죠? 안 팔아요? 다시 늘고 있죠. 별거 없다. 금방 오래 못 가죠. 전세, 월세 당연히 늘어나니까 전세대랑 월세대랑 개뿔도 없죠. 전세 대란도요. 전세 매물 먼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월세도 대란 없다. 전세 대란 있다는 인간들 다 지금 월세 대란으로 말 바꿨죠. 그런데요, 저희는 예전부터 전세 대란 없다고 이야기했죠. 단언컨대 월세 대란도 없어요. 올해 내년까지는 입주 많죠. 입주 많으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인간들도 아닥하고 있어야죠. 왜 부산 오른다고 그래요? 오를 이유 없죠? 왜? 입주가 많아. 내년까지. 금리도 올라가는데 공급도 많아요. 오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여기 공급 없고 다 어디 공급이다 이딴 이야기 하지 말고, 분양도 많아요. 공급 과잉. 분양 전망 좋지 않죠. 부산 같은 경우가 예전에 사기치다 걸렸죠. 미분양 100건 넘게 낳는 단지들 2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 다 미분양 2개라고 사기 쳐놓고서, 그러면 사람들 오면 뭐라고 구라쳤겠어요. 아, 요거 2개밖에 안 남았다,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구라쳤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고 있다가 걸렸죠. 건설사들의 사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그런데 전망이 좋지 않아요? 아마 나오는 미분양보다 훨씬 더 많은 미분양이 산적해 있을 거다. 중공업 미분양은 부산이 전국 최다. 얼마나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느냐. 결론 뭐예요? 매매, 분양, 전세 다 떨어지고 있죠. 분양 안 되고 매매가,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매물은요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공급도 엄청 들어온다. 상승할 요인이 없다. 왜? 결국에는 상승하려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저 가격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요? 해제돼도 과거 2020년처럼 막 갑자기 늘어나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럴 거 없다. 그냥 뭐 1억 미만 갭투기 이런 쪽이나 조금 살릴 수 있는데, 저기 아직도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풀어줄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